네, 나는 의사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신부전학회 유병수 이사장님과 박성미 홍보이사님을 모시고 신부전과 신부전 주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신부전 주간 때문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이 계신 대한신부전학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학회는 22년 된 학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심장학회 작은 연구회로 시작을 했다가 2018년부터 대한신부전 학회로 정식으로 전문 학회로 출발을 해서요. 신부전 환자의 치료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그다음에 환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런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신부전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3월 마지막 주를 왜 신부전 주간으로 지정하셨는지 이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나눠서 한번 대답을 그럴까요? 해주실까요? 신부전 하면 심장의 기능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기능을 못하는 그런 증상들, 증후군을 통칭해서 네.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기능은 그러면 뭐냐? 혈액과 영양소를 조직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기능이 떨어져서 증상으로 나타나고 이게 병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걸 신부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특별히 신부전 주간으로 그것도 3월 마지막 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알리기로 하신 계기가 뭘까요? 특별히 3월 마지막 주인 이유는 저희 신부전 학회 연구회에서 학회로 바뀐 창립 기념일이 2018년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일이 있는 마지막 네. 주 3월 마지막 주를 신부전 주간으로 Heart Failure Awareness Week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전문가 같으셨어요. 그러면 올해가 첫 번째인 건가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지 되겠네요. 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한 것이 조금 더 쉽게 신부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소통하는 창구로 네. 예, 신받다 신부전 TV가 있습니다. 신받다. 일반인을 위한 신받다 여러 가지 의미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심장의 심을 받다도 있고 네. 정말 저희가 이제 산삼을 보면은 신받다 하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게 됐구나 하는 그러한 네. 이제 좀 중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신받다 신부전 TV를 일반인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 개설을 하고 네. 다만 그 전에 있었던 의료진을 위한 그 소통 창구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은 나는 의사다에서 신부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데요. 일단 국내 신부전 환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구 저희 나라가 한 5천만 명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유병률이 한 2.58% 그러니까 한 120만 명 정도가 신부전 환자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3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네. 가장 큰 증가는 노령 인구가 갑자기 많이 증가되면서 보통 나이 많은 거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가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기능의 변화가 분명히 오는 것은 첫 번째고요.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저질환들이 있습니다. 심장의 기저질환, 네. 관상동맥질환, 뭐 당뇨병, 그다음에 판막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고요. 세 번째는 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조금 생명의 연장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치료하면서 오래 살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회복되면서 병을 갖고 있는 환자로 측정이 되니까 그분들이 좀 누적돼서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유병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원래 기저 질환을 좀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신부전 환자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 질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근경색증. 네네. 심근경색증이라는 건 혈관이 막혀서 심장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치료를 늦게 하면 치료가 되더라도 심장 근육에 손상이 돼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능을 잃어버리는 건 신부전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심근경색증으로 치료하지만 이후에는 신부전증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얼마나 조기에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느냐. 네. 그러면 심장 기능에 손상이 가져오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빨리 치료하는 것, 기저질환을 빨리 알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근경색처럼 좀 이렇게 심각한 질환 말고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서서히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게 심부전인지를 모르고 그냥 좀 숨이 차네, 오늘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가게 돼요. 지나가다가 아주 심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심장이 많이 커져 있거나 아니면 심장이 펌프 기능이 네네. 떨어져 있거나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번 저희 심부전 주간에 키 메시지가 숨이 차다 심부전일 수 있습니다 라는 키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숨이 차다 그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호흡기 내과를 좀 많이 가세요. 내가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다른 기타 심장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숨이 차다. 그럼 심부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저질환을 빨리 알고 치료하면 좀 이제 늦춘다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놓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심부전으로 갈 텐데 네네. 이 심부전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제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이. 그냥 숨 차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는 호흡곤란이 안 생기고요. 네. 조그만한 일들이나 아니면 운동할 때 내가 계단 한 1계층, 2계층 올라가는데 숨이 차요. 평소에는 안 찼는데 그러면 이거는 심부전의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부종. 부종이요? 우리가 붓게 됩니다. 이게 심장의 펌프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전신 순환을 한 다음에 찌꺼지 피가 심장으로 들어와서 깨끗한 피로 변화할 때 들어오는 피가 잘 못 들어오게 돼요. 네. 펌프 역할을 못해. 그게 이제 부종으로 나타나죠. 세 번째로는 펌프 기능을 못하니까 쉽게 피로합니다. 특히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조금만 움직여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피로가 한데 네. 피로가 좀 있는데 이러면 심부전증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는 호흡곤란, 부종, 피로감, 그런 증상들이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이 심장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뭐 몇 퍼센트 떨어졌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심장의 기능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초음파라는 겁니다. 심장 초음파. 아... 초음파를 하게 되면 심장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심장의 구조적 이상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이상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검사로 초음파를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콩팥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심장의 기능은 어때요? 심장도 기능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좀 좋아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심장 기능이 좋아진다 내지는 회복이 될 거냐 이 말은 심장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 힘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혈관에 피를 잘 가게 해서 심장 근육이 살아나게 하면은 이제 심부전으로 갔지만은 좋아져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심부전이라는 것은 기저심장 질환을 잘 치료하면은 심장 기능이 좋아지실 수 있는,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좋아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완치가 되는 심부전도 있고 유지를 조절을 해서 유지를 잘 해야 되는 심부전이 있으신 건데 대부분은 이제 후자가 많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좀 재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장 근육을 좀 강화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나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육에 손상이 있어서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살리는데 심장을 사실 살리는 방법은 약제와 적절한 네. 치료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시는 심장 재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에 대한 상식들을 병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아주 왕성한 운동을 시켜서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들면 병이 더 악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이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재활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약제와 치료만큼 중요하지는 않고 운동은 이런 것들을 보존해주고 조금 더 좋게 해주고 네네.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 기능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지해서 유지하고 오래...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선생님 근데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네. 계단 한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네, 네, 뭐 네. 한 층 두 층 올라가는데 숨이 차다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심부전의 단계를 저희 전문가들은 4단계로 나눕니다. 그중에 4단계쯤 되면 제일 심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숨 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사실은 마지막에 네. 결국은 치료하면 치료해도 안 되면 저희가 심장 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심장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해주는 거고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를 들면 화장실만 갔다 와도 숨이 차고 농담으로 한 계단 두 계단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 해도 숨이 차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권유할 때도 대부분 안정적인 상태에서 운동을 권유하고요. 증상이 현재 어느 정도고 병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권유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네. 네, 되게 어이없는 질문 하나 드리자면 네. 매일 지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각을 안 하기 위해서 매일 지하철 계단을 뛰어 올라가요. 네. 이런 사람 심장 기능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어이없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운동을 넌 피트니스 엑서사이즈라 해서 좀 이런 피트니스가 아닌 엑서사이즈. 예를 들면 내가 몸을 쓰면서 일하는 분들은 네네네. 실제로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하는 건 일하는 건 그렇죠. 스트레스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운동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지통이 바로 여기인데 굉장히 멀리 갖다 놓고 많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게 실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포인트는 그건가요?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요. 네. 매일매일 출근을 지각을 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뛰는 걸 하신다. 그럼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지각을 해서 갑자기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확 돼버려요.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면은 맥박수도 오고 혈압도 오르고 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심장에 좋다라고 할 수는 없기 없다. 때문에 예, 운동과 그런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는 의사다에는 대한신부전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유병수 교수님하고요, 박성미 교수님이 나와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신부전 주간 홍보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영상 마무리해 볼까요? 네. 신부전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들이 다가설 수 있는데요. 호흡 곤란이 심할 때, 숨이 많이 찰 때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다른 심장 질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신부전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저희 대한신부전학회는 신부전 주간에 특히 신부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다 쉽게 다가가고 알려드리고자 신부전 주간을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숨이 차다 신부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